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인터프리터 패턴에 대한 강좌입니다. 인터프리터 패턴은 문법에 맞춰 작성된 스크립트를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된 구문을 정해진 규칙대로 실행해주는 패턴입니다. 이 강좌에서 예시로 사용할 스크립트인데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키워드로 구성된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키워드를 정해진 문법에 맞춰 해석하고자 하는 것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키워드는 구문 또는 표현, 즉 익스프레스라고도 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문법을 가지고 작성되었는데요. 이 스크립트는 begin으로 시작해서 end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는 게임상의 캐릭터를 앞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고요. 루프는 반복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2는 몇 번 반복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이 숫자 다음에 표현되는 키워드들이 반복될 키워드입니다. 이 end는 반복문의 끝이고요. 즉, 이 back과 write 명령을 2번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back은 캐릭터를 뒤로 이동시키는 명령이고요. write는 캐릭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명령입니다. 전체 스크립트는 이 end문을 만나면 종료됩니다. 결국 이 스크립트는 캐릭터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뒤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반복해서 뒤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2번 반복하는 거고요. 그 뒤에 뒤로 이동하고 종료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응용해서 다양하고 매우 길고 복잡한 스크립트도 만들 수 있는데요. 즉,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이러한 복잡한 키워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인터프리터 패턴에 대한 한 가지 예시인데요. 앞서 본 스크립트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이 컨텍스트가 스크립트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이 익스프레션은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각 키워드를 처리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외에 다른 클래스들은 익스프레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인데요. 먼저 begin expression은 이 begin 키워드를 처리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command list expression은 여러 개의 커맨드 익스프레션 클래스 객체를 가질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커맨드 익스프레션이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에 대한 클래스인데요. 반복문 루프나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키워드를 처리합니다. 이 커맨드 익스프레션은 추상 클래스이고요.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루프 커맨드 익스프레션은 반복문인 루프와 반복 횟수에 대한 키워드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액션 커맨드 익스프레션은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키워드를 처리합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저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위해서 터미널에서 npm start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 인터프리터 폴더 밑에 있는 index.html에서 open with live server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보시면 볼 수 있다면 제대로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클래스는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키워드를 하나씩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스크립트 문자열을 구성하는 키워드를 항목으로 갖는 배열 필드를 추가합니다. 이 키워드스 필드에서 어떤 키워드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인덱스 필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추가해서 인자로 스크립트 문자열을 받도록 합니다. 생성자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스크립트 문자열에 대해서 공백 문자를 인자로 해서 스플리트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를 이 키워드스 필드에 할당합니다. 다음은 read next 키워드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 메서드는 다음 키워드를 읽어서 반환하는 메서드인데요. 반환 값을 이 get current 키워드 메서드의 호출 결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반환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를 반환하고 더 이상 반환할 키워드가 없다면 널 값을 반환합니다. 이 컨텍스트 클래스의 기능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를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index.ts에서요. 먼저 해석할 스크립트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생성자의 인자로 하는 컨텍스트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무한 반복문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이 반복문에서 스크립트의 키워드를 순서대로 하나 얻습니다. 만약 반환값인 이 키워드가 널이면 이 무한 반복문을 종료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 키워드를 콘솔에 출력합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를 읽도록 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스크립트 문자열을 구성하는 각 키워드를 순서대로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컨텍스트 클래스는 스크립트 문자열을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잘라내서 한 단어씩, 즉 한 키워드씩 뽑아내는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키워드를 처리하는 클래스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추가할 건데요. 클래스 간에 순환 참조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아직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다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 에러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코드를 다 완성하면 모든 클래스가 제공되므로 이러한 에러는 나중에 한 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션 인터페이스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파스는 컨테스트가 제공하는 키워드를 해석하고 해석된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run 메서드는 run API는 키워드에 대한 기능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get description API는 해당 익스프레션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키워드에 대한 설명 문자열을 반원합니다. 이제 이 익스프레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begin expression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보시면 익스프레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했고요. 이 begin expression 클래스는 이 begin 키워드를 처리하는데요. 이 begin에 해당되는 and 사이에 모든 키워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키워드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커맨드 리스트 익스프레션 클래스의 객체를 필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 인터페이스에 구현해야 할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먼저 파스입니다. 이 파스 메서드는 가장 먼저 체크 발리드 키워드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컨테스트에 현재 키워드가 올바른지 확인하는데요. 이 체크 발리드 키워드 메서드는 클래스 메서드 형태로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즉, 현재 처리하고 있는 키워드가 begin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키워드인 begin이 처리되고 있다면 다음 키워드를 읽도록 하고요. 그리고 begin과 end 사이에 있는 키워드에 대한 객체들을 담을 커맨드 리스트 익스프레션 객체를 생성하고 이 객체의 파스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다음은 익스프레션 인터페이스에 run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run 메서드는 이 익스프레션 객체에 run 메서드를 호출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익스프레션 인터페이스에 get description 메서드를 구현하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 클래스의 객체는 begin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begin 문자열과 함께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익스프레션 필드에 get description 호출 결과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커맨드 리스트 익스프레션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커맨드 리스트 익스프레션 클래스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커맨드 익스프레션 타입의 객체를 필드로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 익스프레션 인터페이스에 구현해야 할 이 세 개의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가장 먼저 파스 메서드입니다. 코드를 작성해 보면요. 먼저 무한 반복문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현재 키워드를 넣고 만약 현재 키워드가 널 값이라면 스크립트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펄스를 반환합니다. 널이 아니라면 현재 키워드가 널이 아니고 end라면 이렇게 end라면 다음 키워드를 읽고 이 무한 반복문을 종료시킵니다. 현재 키워드가 end가 아니라면 해당 키워드에 맞는 커맨드 익스프레션 타입의 구체적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줘야 되는데요. 보시면 현재 키워드가 루프 커맨드 익스프레션의 체크 발리드 키워드라면, 즉 루프 키워드인지를 검사하는 건데요. 현재 키워드가 루프 키워드라면 루프 커맨드 익스프레션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키워드가 액션 커맨드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키워드라면, 즉 프론트 또는 백 또는 레프트 또는 라이트 키워드인지를 검사하는 건데요. 해당 키워드가 맞다면 액션 커맨드 익스프레션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앞서 생성된 객체들은 모두 이 커맨드라는 변수에 할당되는데요. 이 두 개의 조건이 맞다면 이 커맨드는 널이 아니게 됩니다. 이 커맨드의 객체가 널이 아닌 값으로 할당되었다면 이 커맨드에 파스 메서드를 호출하고 파스 메서드를 호출해서 다음 키워드를 해석하도록 하고요. 해석이 성공한다면 이 커맨드스 필드에 해당 커맨드를 추가합니다. 만약 해석이 실패했다면 스크립트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펄스를 반환하고요. 그리고 이 커맨드의 객체가 널이라면 마찬가지로 스크립트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펄스를 반환합니다. 이 무한 루프가 종료되면 스크립트를
성공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true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run 메서드입니다. run 메서드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 commands 필드에 저장된 모든 객체의 run 메서드를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이 run 메서드가 반환하는 값이 펄스일 경우에 이렇게 펄스를 리턴해 주고요. commands를 구성하는 객체의 run 메서드가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true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get description 메서드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commands에 저장된 모든 객체에 대해서 description 메서드를 호출하고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문자열을 이렇게 붙여서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ommand expression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보시면 추상 클래스이고요. expression을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키워드에 대한 문자열을 담는 키워드 필드가 필요한데요. 이를 생성자를 통해서 추가합니다. 이렇게 프로텍티드 접근자로 키워드 필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구현해야 할 이 세 개의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로 남겨두어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커맨드 익스프레션 추상 클래스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실제 명령으로서 실행되는 루프나 여기에 해당되는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와 같은 키워드와 begin, end처럼 어떤 문법적인 개념의 키워드를 분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이 액션 커맨드 익스프레션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커맨드 익스프레션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했고요. 생성자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구현해야 할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먼저 pass 메서드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먼저 액션 커맨드 익스프레션에 체크 발리드 키워드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 메서드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체크 발리드 키워드 메서드를 통해서 자신이 처리해야 할 키워드에 대한 문자열이 프론트나 백, 레프트, 라이트인지를 확인합니다.
자신이 처리해야 할 키워드가 아니라면 스크립트에 에러가 있는 것이므로 펄스를 반환하고요. 만약 처리해야 할 키워드가 맞다면 다음 키워드를 읽고요. 그런데 읽은 키워드가 널이라면 역시 스크립트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펄스를 반환합니다. 읽은 키워드가 널이 아니라면 이 해석이 올바르게 된 것이므로 true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run 메서드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 run 메서드는 키워드에 대한 실제 실행인데요. 여기서는 간단히 자신이 읽은 키워드를 출력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즉, cmd 다음에 프론트나 백, 레프트, 라이트와 같은 문자열이 출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et description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자신의 키워드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oop command expression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command expression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했고요. 이 클래스는 반복 명령인 이 루프 키워드를 처리하는 클래스입니다. 몇 번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회수값을 저장할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할 키워드들을 담을 이 커맨드 리스트 익스프레션 객체를 필드로 추가합니다. 다음은 생성자를 추가하고요. 이제 구현해야 할 3개의 메서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스입니다. 이 메서드의 코드를 보면요. 먼저 이 클래스에서 처리해야 할 키워드에 대한 문자열인 루프가 맞는지 확인하는 체크 발리드 키워드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태틱 메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는 이 키워드의 값이 루프인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루프라면 다음 키워드에 대한 문자열을 읽습니다. 루프 키워드 다음은 바로 이렇게 반복 횟수인 숫자 값이 와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 값이 널이라면 스크립트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펄스를 반환하고요. 그리고 이 값을 숫자로 변환하고요. 숫자로 변환할 때 실패한다면 스크립트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펄스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반복 횟수가 숫자로 잘 얻어왔다면 이렇게 루프 카운트 필드에
변환된 값을 지정하고요. 다음은 이 루프를 통해서 반복할 실행 명령들을 저장할 커맨드 리스트 익스프레션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를 읽게 하고요. 읽은 키워드가 널이라면 스크립트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펄스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커맨드 리스트 익스프레션 객체에 파스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run 메서드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run 메서드는 익스프레션에, 즉 이 익스프레션에 run 메서드를 반복 횟수만큼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et description 메서드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반복 횟수와 함께 루프 문자열을 반복될 익스프레션 필드에 get description 호출 결과를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류로 표시되는 것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류의 원인은 이렇게 사용되는 타입이 임포트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인풋 문을 모두 가져오면 더 이상 빨간색으로 오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든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ts에서 기존의 코드는 주석으로 처리하고요. 먼저 스크립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보시면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스크립트인데요. 이 스크립트를 콘솔에 출력해 보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 문자열을 생성자의 인자로 해서 컨텍스트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스크립트의 해석은 이 begin expression 클래스의 객체로 시작되므로 이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풋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익스프레션 객체에 파스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 스크립트를 해석합니다. 해석이 성공하면 해석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문자열로 받아서 출력해 보고요. 해석이 실패하면 이렇게 에러를 출력합니다. 결과를 보면 이 스크립트가 해석된 결과로 이런 문자열을 출력하고 있는데요.
이 해석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여기에 추가합니다. 저장해 보면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결과는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명령이 해당 문법에 맞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프리터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인터프리터 패턴의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즉,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 스크립트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기능 개발을 위한 패턴입니다. 이상으로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인터프리터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